예, 반갑습니다. 저 각주환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이런 새로운 어떤 채널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같으면 딸기를 저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딸기는 봄철 과일이고 요즘 딸기는 이 가을철 딸기라고 해야 되는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 1월 달에 딸기 나오던 딸기가 이제는 10월 달 이렇게 딸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 당겨지는 어떤 이유 자체는 그만큼 그 조기에 출하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가져가고요. 단순히 딸기 농사를 짓는 그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딸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온성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온성 작물이란 말은 이 추운 데 자란다는 말이 아니고요. 딸기가 생육할 때 시원한 어떤 그 찬 기운을 느껴야지만이 뿌리가 활착을 하고 꽃이 피고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어떤 작물이기 때문에 그 추운 어떤 그렇게 고냉지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그 파이프라인을 냉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재배하는 방식들도 있고요. 요즘은 대부분 양액 재배를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그런 과정들을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농민들도 보면 좀 더 나은 어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우리 상인분들도 이 상품이라는 어떤 부분, 특히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부분 자체가 가장 경쟁력이냐는 부분이죠. 그래도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첫 번째가 그 점포가 친절하다, 서비스가 좋다, 이런 어떤 개념보다는 상품을 보고 산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상품 자체가 첫 번째는 만족해야 된다 하듯이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만족도 부분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상인분들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자체는 내 매장은, 내 점포는 하나의 이렇게 무대고 내 상품은 연극 배우고 우리 상인분들은 저는 연출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뜻은 우리 상인분들이 이제는 연출가로서 내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매력 있는 어떤 그 부분 자체로 보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연극이라든지 연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상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상품이 좀 더 잘 보일 거냐.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그 전문 업체에서는 뭐 골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는 고객의 시각을 감안해서 상품을 진열하는 VMD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상품의 가치를 돋보이기 위해서 케이스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어떤 진열대의 어떤 색상까지도 차별화하는 어떤 부분 자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 제가 봐서는 그 상품을 이런 연출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런 어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발전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품에 대한 조금에 대한 이해와 상품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과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몇 가지를 놓고 한 시간 동안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추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고민들을 또 하고 있듯이 시장 내에서도 이 지금 현재 어떤 그 대형 마트라든지 전문 업체들은 이제 겨울에 들어가는 어떤 겨울 시즌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무엇을 팔 건지에 대한 어떤 상품을 벌써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만큼 다음에 대한 어떤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그 아직도 가을 상품이 겨울로 넘어가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인천의 한 그 곳을 방문해서 봤더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딱 그냥 사시사철 같이 진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의류 매장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합니까? 했더니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것도 이해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매 기회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겨울 시즌은 겨울 시즌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해야 되고, 단 가을 상품이라든지 봄 상품 같은 경우는 2월 상품, 특가 행사 상품들을 가져와서 미리 그 상품들을 판매하는 어떤 행사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어떤 그 특화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어떤 상품들이 많다는 겁니다. 가을 가게도 가을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 이제는 11월 달이 되면 제주도 그 노지 밀감들이 이제는 맛이 들기 시작하죠. 밀감 같은 경우도 이 맛이 들기 위해서는 산도가 당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기 때문에 한 11월 한 중순 정도 되고 12월 달 되게 되면 모든 밀감들이 다 맛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예요? 잘못 사면 밋밋한 과일을 맛볼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일을 어떤 취급하든 생선을 취급하든 시즌별로 그 상품들이 어디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 나오는지, 또 어떤 상품들이 가정을 겪어가는지 부분 자체를 우리가 상품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를 한 번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어떤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정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그 도축을 하게 되면 사후 경직을 하죠. 사후 경직을 하면 질기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게 연화의 과정, 이게 풀리는 과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숙성의 과정. 그래서 숙성된 과일이, 숙성된 고기가 맛있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과정들을 겪어가서 우리가 상품을, 맛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잘하는 어떤 그 정육점 같은 경우는 나 하루에 한 마리만 팔아. 이러면 하루에 한 마리만 팔고는 어떤 식이든 간에 그냥 접는다는 거죠. 어떤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있고, 뭐 총각내 야채 가게, 그 총각내 야채 가게라든지 이런 그런 과일 점포들 같은 경우도 신선도를 어떤 유지하는 어떤 그 상품의 어떤 차별성, 이런 같은 경우는 시즌 부분 자체, 찌짐을 굽는다면 찌짐 나름대로 어떤 특화된 어떤 부분들을 그 시즌별로 가장 맛있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상품들, 이 상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전통시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 자체는, 전통시장에는 상품은 있는데 상품화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간혹 한 번씩 하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명확한 컨셉이라든지 이 상품은 어떤 거라는 어떤 부분 자체, 소비자한테 단순히 물건을 사러 왔을 때 그냥 돈을 받고 물건을 건네주는 어떤 단계가 아니고, 이 상품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져왔고 어디에 어떤 원산지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까지도 다양한 어떤 부분을 전달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상품에 대한 어떤 이름을 만들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든 어떤 차별화된 부분 자체. 그러면 그 우리가 이렇게 본다 보면 작년에 그 속초라든지 그 경북 쪽에서 대박을 터뜨리는 게 보면 홍게죠, 홍게. 기존에 대게 같은 경우가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홍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많은 어떤 물량들이 생산해서 살을 발라서 가공을 해서 통조림 형태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은 그 저렴한 어떤 부분 자체를 가져와서 홍게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화된 부분 자체를 만들어서 속초라든지 몇몇 시장들 같은 경우는 대박을 터뜨려서 간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많은 곳을 방문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상품들을 다 그 비싼 데 어떤 가격들을 다 먹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덕 가서 영덕 대게를 다 먹고 갈 수 없듯이, 그렇다면 대체할 수 있는 상품들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내 상품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어떤 컨셉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새로운 어떤 오문에 겪었던 이 코로나의 어떤 그 과정들이 이제는 한 단계 풀려가고 있고, 이제는 같이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생기겠지만,
또 언젠가는 이거보다 코로나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놈이 우리 사회를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안 온다는 어떤 보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운영의 판매 시스템,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내 매장에서 오는 고객을 판매하고 하는 어떤 부분 자체는 전통시장의 어떤 고유의 어떤 특성이기 때문에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유통에 대한 어떤 채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내 상품을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업을 하면서 우리 상인분들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매장에 파는 거 말고 내 상품을 가져가서 누군가가 팔아준다 대신,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판매분에 대한 어떤 매입이라고 생각하고 마진을 몇 프로나 줄까라고 물었더니, 근데 그분들은 5% 준답니다. 5%.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5% 받아가지고 누가 그거 장사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도 30% 40% 기본적인 마진이 안 되면 5% 준다면 홈쇼핑에서 행사 안 해주죠. 아예요. 이렇듯이, 그렇다면 그런 5% 체계로 만약에 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내에서 통합된 판매의 어떤 채널들을 서두르고 구축해서 통합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면 5%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어떤 방법에서 만약에 우리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홈쇼핑이든 뭐 네이버든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통해서 판매한다면 최소한 30% 40% 수수료를 줘야 될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유통 채널에 대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내 상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업화 사업이라든지 동일 업종끼리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상인분들이 한번 그 체크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내 상품은 브랜드가 있을까? 있다 없다. 많은 곳에 가보면 전통시장은 이렇죠. 우리 그 경북 지역에 가면 뭐 문경상해, 상주상해, 대구상해, 뭐 성주상해, 안동상해, 영주상해, 이렇게 무슨 그 지역을 따서 많이 있는 상해들이 많습니다. 그럼 막상 그 상해는 무엇을 파는지에 대해서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상인들이 본인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내 점포의 어떤 그 상호든 상품의 브랜드 부분 자체는 분명히 상품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품과 연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한 번쯤은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해봐 보셨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우리 점포에는 나만의 특화된 상품이 있느냐, 내가 의류를 취급하더라도 나는 원피스만을 내가 갖고 있는 동도면에 가서 설사 뛰더라도 가장 경쟁력 있는 상품, 우리 그 지역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상품 중에서 원피스 하나는 내게 최고야. 가격도 매력이고 어떤 품질도 최고라는 어떤 부분 자체를 가져가는 상품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상품들이 우리 점포에서 주력 부분 자체를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력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잘 팔리고 저것도 좀 팔리고, 나는 우리 점포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렇단 말은 이것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저것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어떤 상품, 내 점포 내에서 50% 이상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군 자체를 가져가는 게 점포의 어떤 경쟁력을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상품을 만약에 만든다든지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우리 보령 지역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특화된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은 뭐 머더 행사도 하고 하니까
그 소재를 가지고 특화된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 볼 수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는요. 이런 어떤 가치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한 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 뭐들을 가지고 뭐 벽돌같이 단단하게 구워내서 그걸로 옹기를 만들든 그 통해서 뭐 상품을 팔을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남들이 하지 않는 창작적이면서 독창적인 어떤 부분 자체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저희 시골에서 운영하는 저희가 캠핑장을 운영합니다. 근데 캠핑장 운영하는데 오늘도 지금 거의 만석이에요. 근데 만석에 봤자 저희는 여섯 테이블밖에 여섯 팀밖에 받지 않습니다. 캠핑장에 텐트 6동밖에 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화라는 부분 자체가 캠핑장 하나에 20m씩 간격을 두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근데 탁탁탁탁 붙어 있는 거 싫어하는 어떤 부분 자체를 이게 특화가 되듯이 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화될 수 있는 고객층, 많은 고객층, 이 고객도 받고 저 고객도 받는 것보다는 선호하는 고객층들만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내가 포장하는 내 상품에 대한 표준적인 어떤 레시피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 나는 손맛이 좋아라는 어떤 개념보다도 특화될 수 있는, 차별될 수 있는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하셔서 하나하나를 없다면 보완하면 될 거고 지금부터, 그죠? 있다면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상품은 그러면 과일 가게에서는 일만 하잖아요. 시즌별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이제는 사과죠, 그죠? 산지 유통센터 가보면 사과 같은 경우는 선별하는 과정에서 점이 한 개 있다든지 약간 흠이 있다든지 이러면 기존의 어떤 상품보다도 가격이 보통 뭐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품을 대량적으로 가져와서 싸놓고 행사하는 주력 상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내가 주력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획 상품을 한 개 만든다면 그만큼 그 상품들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상품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듯이 모든 상품은 영원한 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업종도 영원하지 않듯이 소비자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상품이라는 부분 자체는 항상 일정한 어떤 도입이 단계가 있다면 성장하는 어떤 단계가 있고요. 성숙하는 단계이고 이 쇠퇴하는 단계가 있는 부분 자체가 이렇게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전통시장도 과거에 쭉 이루어져다가 19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시장은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최고의 호황기를 누르던 시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 어떤 시장들 같은 경우 많은 곳에 가보면 그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셀 수 없어서 그냥 자료에 담아가지고 집에 가서 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또 명절 한번 잘 쉬면 집을 한 채 샀다고 하는 정도까지 이야기 들어본 적도 있고요. 이렇듯이 이 호황기가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새로운 어떤 소비 채널이 바뀌고 고객층이 어떤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에 끊임없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통시장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가 자꾸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전통시장이 날로 발전되고 있습니까 하는 어떤 부분 중에서도 일부 1500개 전통시장 중에서 일부 전통시장들은 그나마 잘 버티고 하고 있는 시장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매출이 매년 작년은 어때요? 저작년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작년은요? 또 떨어졌어요. 올해는 어때요? 또 작년만큼 안 됩니다. 제가 전통시장에 관한 어떤 사업을 2000년부터 2004년부터 이렇게 참여해서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부분 자체는 회장님들한테 상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매년 잘 돼요 물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매년 매출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거의 한 15년, 16년이 흐르는 동안에 올라간 적이 잘 없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일부 세대 교체를 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는 어떤 그 사분들은 그나마 대박을 터뜨렸다는 어떤 점포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그런 상품에 대한 어떤 수명 주기가 내 지역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끝났다면 과감하게 털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어떤 상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도 또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런 어떤 상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위생적인 어떤 부분 자체, 정말로 깔끔한 어떤 진열통에다가 깨끗하게 해서 보관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어떤 관리가 특히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좀 세월이 이렇게 지나신 분들은 옛날에도 괜찮았어 라고 그냥 이야기들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어떤 소비자들은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제가 우리 지금 그 딸기가 자꾸 보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본에 갔더니 딸기에 우리 대부분이 지금 판매하는 딸기에는 꼭지가 없죠, 그죠? 꼭지를 이렇게 다 짤뚝짤뚝 잘라놨습니다. 자른 이유 자체는 꼭지가 상품에 이렇게 보관할 때, 이제 포장할 때 다른 그 상품을 찌르다 보니까 흠이 생겨서 안 되기 때문에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같이 뭐 딸기가 워낙 고가품일 때는 한 개 한 개 씻어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지만, 딸기가 이제는 12월 달 뭐 12월 말만 되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딸기 뭐 한 통에 뭐 3,0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가격이 막 폭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되면 딸기를 만약에 씻어서 먹을 때 꼭지를 따서 포크를 줘서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꼭지가 있다면 구태여 한번 그 흐르는 물에 씻어서 꼭지만 잡고 먹으면 포크가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꼭지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재배 기술이라든지 판매 기술을 수확 후 관리 기술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부분 자체를 보면 일본은 벌써 우리는 꼭지를 바짝 치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과를 바짝 치지 않더라고요. 길게 두는 이유 자체는 그만큼 상품의 신선도를 오래 보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는 어떤 여러 가지 과거가 돌아가는 어떤 새로운 어떤 상품의 관리 방식들도 있듯이, 이제는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관리를 내 상품에 대해서, 내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 자체를 한 번쯤 이렇게 우리 상인분들이 한번 봐주셨으면 싶고요. 특히 지금 뭐 가열이 많이 나오는 어떤 부분 자체면 소비자들이 오면 조금 더 이야기거리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싶어요. 생선 같은 경우도 고등어도 여름철에 막 불떡불떡 뛰는 고등어보다는 작년에 1년 묵었지만 작년 12월 달에 잡았는 고등어가 훨씬 맛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생물들이 지방을 충분히 비축했기 때문에 마실 수밖에 없고요. 여름철에 바닥바닥 뛰는 거는 지금 놀기 바쁜데 언제 뭐 지방을 비축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이 없어서 고기가 터벅터벅하고 맛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청도 같은 경우는 판시가 나오는데, 청도는 그 판시가 이게 우리 나오니까 홍시로 우리가 많이 먹죠. 그래서 요즘은 그 상품들도 감말랭이도 만들고 감와인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특화된 어떤 상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그 지역에는 씨가 없는 이유 자체가 이야기가 이제 하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과일을 판다면, 감을 판다면, 단감을 팔든 감은 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쑥꽃나무에서의 어떤 수정체를 묻어다 오지 않더라도 감은 스스로가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이 있어서 청도 지역에는 쑥꽃나무인 돌감나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씨가 없는 감이 생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스토리들도 때에 따라서는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내 상품에 대한 어떤 지식들, 단순히 판매하는 것보다는 그 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정보도 같이 함께 팔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전통시장이 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하지만 전통시장은 경쟁력은 아직도 단순히 뭐예요? 가격이 싸서 정이 있고 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입지성 어떤 편리성 당연히 중심지에 있죠. 그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자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때에 따라 이제는 조금 더 좋은 상품을 정말로 맛있는 상품을 우수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새로운 어떤 접근에 대한 방법들을 가져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요즘 고객들은 당연히 좋은 걸 쓰자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 만약에 과일을 사와도 저희는 아직까지도 뭐예요? 흠 있고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고 맛있는 건 나중에 먹는다고 먹다 보면 뭐예요? 맛있는 것도 나중에 가면 맛없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먼저 먹죠. 맛없는 거는 뭐예요? 뭐 나중에 가서 그냥 버리면 버리더라도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도 이렇듯이 이제는 그 소비자의 어떤 트렌드가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또 여러분의 어떤 점포가 되었으면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이런 어떤 선택 부분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와인을 팔더라도 연도별로 포장하였던 케이스를 깔끔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어떤 샵들이 있듯이 우리 전통시장도 이렇게 구축한다면 소비자가 안 올 수가 없죠. 그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내가 지불하는 액보다 내가 만족하는 가치, 제품에 대한 가치든 가격에 대한 가치든 가치가 크다면 만족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꾸로 뭐 가격이 싸니까 품질이 떨어져도 괜찮아. 이런 어떤 부분 자체는 소비자는 벌써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파는 상품들이 우리 시장의 대표적인 얼굴이고 우리 시장을 대표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고 내 매장을 꾸며줬으면 싶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매장은 무대고, 그죠? 무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대고 내 상품은 뭐예요? 연극 배우고 나는 연출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을 이렇게 본다면 최근 들어서 이 자료 말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본다면 거의 뭐 온라인 구매 비율이 70%까지 지금 올라가더라고요. 이 말은 요즘은 소비자들이 뭐 홈쇼핑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쿠팡이든 어떤 채널 가서 그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어떤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그에 적절한 어떤 채널들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구태여 기다리기 어렵다면 이제는 우리 전통시장의 상품을 싣고 시에 있는 마을별로 찾아가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이 마을 이렇게 해서 순회하면서 판매할 수 있는 출장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최근 들어서 농촌으로 이렇게 가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장에 이렇게 가기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저희 시골 같은 경우도 있다 보면 일정한 어떤 트럭들이 와서 물건을 팔러 옵니다. 그러면 그 물건들이 그 사람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장화도 팔고요. 옷도 팔고 뭐 생선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팝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음에 올 때 나한테 뭐예요? 식용유 한 병만 사다 줘 하면 식용유도 갖다 팔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생산해서 남는 어떤 콩 두 대를
가격으로 환산해서 그거로 물물 교환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채널들이 새로운 부분이 가져간다면 이제는 전통시장은 더 그나마 오는 고객들도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이제는 우리 이 시장의 이름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얼마나 어떤 상품에 대한 그 위생적인 부분 자체가 있는가 하면요. 일본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장아찌 종류 부분 자체인데 이 상품들을 판매하는 어떤 상인들이 모자도 쓰고 복장도 통일화시키고 통일만 시킨 게 아니죠. 그죠? 상품에 맞게끔 입고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통도 등나무로 만든 통에다가 그 깨끗한 어떤 그 위생 비닐을 깔고 상품을 진열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만약에 시장에 있는 젓갈 파는 곳에서 어떤 통에다가 팔고 있을까요? 통 자체가. 소비자들이 금방 이렇게 입맛을 따뜻한 밥 한 공기에 젓갈로 해서 밥을 먹고 갈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어떤 그 상품의 진열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단지 우리는 뭐예요? 그 먹지 뭐 하려고 시장에서 이거 먹을 생각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듯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체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밥만 가지고 있으면 밥 사서 시장에 쿠폰 2만 원짜리 쿠폰 한 장 가지고 이 집에 가서 젓갈 뭐 3천 원어치 저 집에 가서 찌짐 3천 원어치 뭐 이렇게 반찬 가져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먹고 갈 수 있는 도시락 아니면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상인 고객들한테 기회를 준다 해도 또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충분히 우리의 어떤 시장들도 그런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뭐 통닭만 가지고도 뭐 300억을 파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정도 팔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가치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펜션도 있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서 펜션에서 먹고 즐길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어떤 이미지로서 상품에 대한 어떤 부분 자체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격 경쟁이든 우리 시장의 어떤 경쟁력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한 어떤 철저한 위생적인 부분 자체 심지어 환경을 우선하는 어떤 부분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때에 따라서는 통닭을 튀겨서 이렇게 튀김을 파는데도 삼배를 깔고 전혀 삼배를 깔고 그 위에는 스텐을 다시 놓고 스텐 망을 놓고 그 위에는 다시 뭐예요? 상추를 이렇게 깔아서 한 개를 먹더라도 뭐예요? 손에 묻지 말라고 이렇게 은박지까지 싸서 이렇게 소비자에 대한 어떤 배려를 가져가고 있는 상품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은 시장들에 가보면 어때요? 뜨거운 상품을 파는 곳 같은 경우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떡이든 튀김이든 뭐 순대든 뜨거운 상품을 우리는 팔아도 그냥 스티로폼 봉지에다가 스티로폼 통에다가 뭐예요? 도시락에다가 까는 거 없이 웬만하면 그냥 담아서 막 줍니다. 찐빵이든 뭐든.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에 거기서 갖고 있는 환경 호르몬을 묻혀서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저 정도 나이 되면 이제는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 젊은 친구들은 결국에는 이런 어떤 부분 자체가 먹게 되면 전에 제가 한번 수업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명절에 찌짐을 구우면 달력에 보통 이렇게 전에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달력에 막 얹는 거예요. 달력이 언제니까 달력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깨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달력은 표백제에다가 형광 물질에다가 사실은 약품 덩어리죠. 약품 덩어리에다가 얹으면 찌짐은 약품을 먹고
달력은 기름을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 아니면 손주들이 오면 약품을 담았는 걸 뭐예요? 한 개라도 더 먹이게 보낸다고 쫓아다니면서 먹입니다, 할머니들이. 그래서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전통시장 내에서도 이제는 환경적으로 위해 요소가 판단될 수 있는 거를 철저히 추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새로운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뜨거운 어떤 국을 풀 때라도 가급적이면 플라스틱 바가지 쓰지 마시고요. 스텐 바가지 쓰시고 뜨거운 상품을 담아줄 것 같으면 그 안에다가 상추를 깔든 깻잎을 깔든 식순을 깔든 뭐 만개잎을 깔든 아니면 식혀서 팔든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건강 더 나은 어떤 부분 자체를 위생적인 어떤 부분 자체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많은 곳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백화점들은 우리한테 전통시장은 그나마 많은 어떤 그 국민 세금을 가지고 아케이드 해주고 주차장 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진열대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서는 이 말을 합니다. 왜 전통시장만 지원하냐고. 백화점에 있는 상인들도 장사하는 사업자들도 알고 보면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이죠. 그 백화점이 직영으로 물건 가져와서 판매하는 경우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점포를 주고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소상공인이죠. 그 사람들도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전통시장 그만 지원하고 우리 백화점 좀 지원해 달라고 상인들. 자기들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이제는요.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전통시장들도 또 위생적이면서도 깨끗하면서도 저 친절한 어떤 기본 부분 자체를 가져나가는 한도 내에서 서민 경제의 중심 공간이다. 백화점은 시골 할머니가 콩 한 대 가지고 와서 팔 수 있는 공간 안 주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 주변의 할머니들이 콩 한 대 가져와서 앉아서 팔아도 그 공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서민들하고 같이 공생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어떤 부분 자체의 명분을 새로운 어떤 다원적 명분들을 만들어 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듯이 전통시장들도 이제는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훨씬 더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상인분들이 소비자에 대한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 부분 자체 과연 지금까지 내 상품에 대해서 얼만큼 개발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단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신사업 사관학교, 신사업이라 그럽니다. 신사업 사관학교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1,500만 원까지 정도까지는 보조를 해준다는 어떤 그냥 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갚는 돈이 아니죠. 그리고 원리 뭐 1.5%짜리 2%짜리 저리금리로 해서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요. 공짜로 지원할 수 있는 돈도 줍니다. 이런 어떤 부분 자체가 신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생활은 혁신형 창업사업 혁신이라고 합니다. 신사업과 혁신 혁신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어떤 혁신 내 상품에 대해서 얼마나 혁신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내가 물건을 사가지만 조금은 더 새로운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도 경쟁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소비자들한테 이제는 뭔가의 어떤 새로운 체험거리, 새로운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 만들어줘야지만이 전통시장이 살아남는 거지. 기존에 같이 그냥 물건만 싸게 팔게 하는 어떤 개념으로 가서는 전통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체험이라는 부분 자체도 필요하다는 거고요.
앞에 말씀드린 소비자는 상품을 분명히 수명이 있듯이 우리도 사람도 태어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흙으로 가고 모든 상품도 영원한 건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도 사면 한 2년만 쓰면 뭐예요, 요즘요? 수명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휴대폰 한 2년 되니까 이제는 바꿔달라 그럽니다. 휴대폰이. 간혹 갑자기 뭐 꺼지기도 하고요. 저 혼자. 이런 어떤 가정들이 있거든요. 그렇듯이 일정한 어떤 제품이 수명이 다하듯이 전통시장 내에서도 상품이든 새로운 부분 자체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일부분을 또 채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가져가는 미래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따른 위험 자체를 분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역할들이 필요한 게 상품 개발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이런 어떤 상품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과연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 점포는 제가 봐서는 한 0.5%, 1%라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존의 방식을 그냥 그대로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주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단순히 이런 거죠. 뭐 찐빵도 이렇게 뭐예요? 한번 눌리면 납작 찐빵이 되듯이 납작 찐빵은 안 팔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계란도 때에 따라서는 흰자 노른자 담아서 팔면 상품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상품들에 대한 어떤 개발과 노력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민 속에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 부분 자체를 뭐예요? 선도적으로 따라가야지만이 미리 그 경쟁력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곳을 가봐야 됩니다. 지금 정도 되면 백화점도 가보고 지금 가보면 벌써 백화점 뭐예요? 봄 상품 막 벌써 나오는 기획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품을 어떤 트렌드로 가는지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인분들이 내 스스로 내 발로 내 스스로서 견학을 갈구하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의 동기유발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무엇이 이야기를 해준다 하더라도 필요를 느끼는 사람만큼 확실한 건 없죠. 똑똑한 사람과 필요한 거를 그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듯이 똑똑하다고 잘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필요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 상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점포의 최대 무기다. 그리고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신제품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죠. 매장 내에서도. 하다못해 뭐 POP를 붙이든 현수막을 붙여서 올 시즌 어떤 상품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점포에서 이익 자체를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건지, 어떤 영업력을 가져갈 건지,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 관리 리스트가 있다면 고객들한테다가 메일로 문자로 뭐예요? 신상품 출시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 중에서 뭐 고객이 오면 고객이 물으면 답하기보다는 내가 신상품이 나오면 이런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홍보를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한참 꽃게철 아닙니까? 어쩌가면 그런 꽃게철이 나오면 꽃게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찔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게 먹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가져가서 간장게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가장 맛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꽃게를 가지고 간장게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정말로 인터넷에 그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먹었는 간장게장보다 가장 맛있게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가면 그 상품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간장게장 누가 잘 만드는 방법 그 레시피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가장 어떤 신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뭐 우리 시장 앞에다가 봄철이 지금 우리 그 가을철 지금철이 꽃기가 본격적인 철이면 꽃게 대방출 뭐 행사를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은 꽃게를 사러 왔다 옷도 사가고요. 찌짐도 사가고 고기도 사가고 여러 가지 새로운 상품을 사갈 수 있게끔 우리 현수막도 간혹 한 번씩은 그 시즌에 대한 어떤 그 대표적인 상품, 우리 보령 지역의 서해안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면 현수막도 한두 개 걸어서 소비자들한테 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현수막도 예를 들어 그 대중교통이 지나가는 곳에 나눠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고객들한테 대상으로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벤트 행사를 해도 좋고요. 여러 가지 그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홍보를 단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사업단에서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다 해준다는 어떤 생각으로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많은 어떤 상품을 만들어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 자체는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래도 국내에는 쌀 브랜드가 해도 1,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많은 어떤 쌀 브랜드가 있지만 그 브랜드도 매년 바뀝니다. 어느 지역은 햇살이 많다고 햇살들에 그죠? 예를 들어 저 경북 상주 같은 경우는 300이라고 해서 300미라 그러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갑니까? 품종으로 갑니다. 고시가리면 고시가리, 밀크킥이면 밀크킥, 칠보면 칠보, 남강이면 남강. 이런 쌀에 대한 어떤 품종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벌써. 그러면 그게 따라서 어떻게 그거를 가공했는지 때에 따라서는 파볼드 라이스라는 어떤 새로운 상품도 출시하는 어떤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없이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 전통시장들은 그나마 제가 이렇게 인식되는 거는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은 가장 무관심한 때가 아닌가. 표현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상품 개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냥 그 시즌에 따라서 물건이 나오니까 찌다 팔고 이런 어떤 개념이 강해서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상품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어떤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 지금쯤 가면 무엇을 살 수 있다더라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소비자들 머릿속에다가 충분히 각인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각인시킨다면 소비자들은 그 시즌 되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를 묻습니다. 이렇듯이 소비자들은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시장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도 경쟁력을 훨씬 더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얼마 전에 우리 많은 새로운 게 났듯이 전통적인 어떤 상품들도 먹거리도 정말 많습니다. 시골에 그 주전부리 종류의 어떤 상품들도 있듯이 이런 어떤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그 상품들 이런 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먹거리도 다좀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 속에서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가져가는 전집도 요즘은 그 경주 성동시장에 있는 전집이고요. 이 전집은 아들한테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전집 자체가 특화시켜서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산소도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사 때 보면 그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기 이렇게 구워서 보통 가시거든요. 그래서 묘사를 갈 때 이때 하루에 몇천 마리를 구워서 파는 어떤 점포들도 있습니다. 그 속초에 있는 꿀빵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영이죠. 통영에 있는 꿀빵이고 신기시장에 뼈 없는 닭강정을 가져와서 이런 닭강정을 만들듯이 새로운 상품들을 이 검증된 상품들이 있다면
검증된 상품을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구태여 새로운 상품을 안 만들어도 전통시장 내에서 하루에 500만 원, 1000만 원 파는 점포들의 어떤 그 기술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레시피도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상품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어떤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우리 상인분들이 이런 어떤 그 상품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상품에 대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조금 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오늘 이 1시간 동안 짧지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상품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상품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매년 아니면 시즌별로 한두 가지씩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점포를 대표할 수 있는 주연 배우를 만들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우리 상인분들이 연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좀 끝나면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뵙고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정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